안녕하세요. 다이팩토리 스텝입니다. 오늘은 페니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신일 페니터를 작동을 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컨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난로를 킬 무렵이 되면 페니터에 대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어떤 페니터를 쓸 수 있나요? PTC 히터는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페니터를 돌리려면 어떤 게 필요하나요? 등등 많은 질문들이 항상 매해 매 시즌마다 반복적으로 달리는데, 올 여름에는 저희가 한번 캠핑콘하고 에코플로우에서 나오는 에어컨하고 작동 테스트를 하면서 짤막하게 보여드렸었고, 오늘은 파세코 페니터하고 신일 페니터하고 한번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존에 120A, 200A, 280A 이렇게 파워뱅크 세 가지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200A는 이제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고요. 200A를 대체해서 230A의 더 큰 용량의 파워뱅크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00A로 1박 2일은 좀 충분하지만 2박 3일을 쓰려니까 조금 부족했다. 근데 280은 너무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워서 사용을 하기가 좀 망설여진다라고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번에 나오는 230A 파워뱅크가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기존 200A보다 30A나 용량이 더 커졌기 때문에 2박 3일 캠핑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30A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크기, 무게 모두 다 200A하고 동일한데 용량만 30A 더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은 200A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어쨌든 230A라는 새로운 용량이 생기고 200A는 더 이상 이제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이 페니터 작동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파워뱅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파워뱅크만 있으면 220V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다이팩토리에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파워뱅크는 12V 전용 파워뱅크이기 때문에 220V를 사용하려면 이런 별도의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버터 케이블하고 인버터 체결하는 방법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우선 이 인버터하고 인버터 케이블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홈페이지와 스마트 스토어를 보시면 기존에는 다르다 인버터, 다르다 순수전원파 2kW 인버터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저희 다이팩토리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2kW 인버터가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36만 원이고요. 다르다 인버터와 같은 2kW의 순수전원파 인버터입니다. 우선 단자대를 보시면 와셔가 2개가 들어있고요. 너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인버터 케이블을 단자대하고 체결을 해줍니다. 먼저 단자대에 인버터 케이블에 있는 링 단자를 넣어주고요. 평화셔를 먼저 채워줍니다. 그리고 다음 스프링 와셔, 마지막으로 너트를 조여주시면 되는데요. 너트를 체결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만 조여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공구를 사용해서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꽉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버터 케이블이 이렇게 헐겁지 않도록 꽉 조인 다음에는 이 보호 캡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인버터 케이블 체결을 끝내고 난 뒤에는 이제 이 앤더슨 단자를
파워뱅크 후면에 있는 앤더슨 단자에 같이 맞물려 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앤더슨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파워뱅크에 전원을 끈 상태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시고, 인버터하고 한번 연결된 이 인버터 케이블은 인버터하고 굳이 분리하실 필요 없이 인버터와 함께 이렇게 보관을 같이 하셨다가 인버터를 사용할 때는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신일 페니터하고 파워뱅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버터 전원을 켜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인버터의 대기 전력이 파워뱅크에서 계속 소비가 됩니다. 지금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페니터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요. 적상계에 표시된 수치상 약 192W 정도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220V를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소비량이 나오는데 182W로 아까는 176에서 179W 정도의 표기를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서 182W, 적상계상으로는 223W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일 페니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이 전력을 먹을 때는 24A, 25A까지도 먹었다가 또한 15A, 13A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소비 전력이 꽤 많이 먹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230A 파워뱅크로 작동 가능 시간을 표기해 주는 게 1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200W 이상, 한 200에서 250W 정도 지속적으로 전력을 소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300W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200W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량을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200A의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A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의 와트는 약 한 2560W 정도가 되거든요. 2560W로 이 신일 페니터를 돌렸을 때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파세코 페니터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예열을 할 때 잡아먹는 전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파세코도 예열하는 동안 약 480W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일 페니터는 금방 점화가 되는데 파세코는 금방 점화가 안 되네요. 점화가 되고 팬이 돌기 시작할 때 500W 이상까지 소비가 되다가 점화가 끝나고 나니까 소비 전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워뱅크의 적상계에도 38W에서 39W 정도, 약 40W 정도 소비가 되는 걸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신일 페니터 같은 경우는 출력이 고정적이지가 않고 200W에서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300W 이상까지 출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좀 들쑥날쑥한 그런 출력을 보여줘서 대략적인 평균 수치로 예상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 지금 파세코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속적으로 평균 40W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가능 시간을 보면 약 한 74시간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는데, 물론 참고만 해야 되는 수치이지만 단순히 용량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2560W 나누기 40 하시면 64시간의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최소 2박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신일 페니터와 파세코 페니터의 사용량, 소비 전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페니터가 좋다 나쁘다의 이런 테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떤 게 전기를 더 덜 먹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 결과 소비 전력은 파세코 페니터가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노지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만약에 페니터를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무조건 파세코 페니터가 맞는 것 같고요. 나는 오토 캠핑장, 전기가 있는 곳으로 캠핑을 다닌다 하시면 굳이 파세코 페니터를 쓰지 않더라도 신일 페니터를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겨울 캠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난방 기구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써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때 도움이 될 만하다 싶은 내용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